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외부나 우주론에서의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팅의 어떤 전망. 근데 너무 좀 브로드하게 잡았고 너무 좀 앰비셔스하게 잡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팅은 이미 2022년도에 이미 도입을 했고요. 미국에서 지금 보면 탑 500에 세 가지 슈퍼컴퓨터가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이제 뭐 프론티어가 있고, 그다음에 엘케피타이나 오로라라는 이제 슈퍼컴퓨터,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아마 내년 중반 정도에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가 도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같은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도 같은 급의 슈퍼컴퓨터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이나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들면서부터 이제 탑 500의 리스트에 더 이상 올리지는 않고 있지만은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서 그 어떤 굉장히 큰 우주론 쪽, 특히 이제 제가 있는 우주론 쪽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그 시뮬레이션 성공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에서도 뭐 좀 내후년인가요? 한 그 정도에 뭐 푸가쿠 두 번째 정도 되는 이름은 이제 가제고요. 그 정도 어떤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가 들어올 예정이고, 타이완이나 인디아에서도 좀 정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프론티어, 미국에 있는 오크리지 그 내셔널 랩에 있는 프론티어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 안에는 프론티어라는 슈퍼컴퓨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사양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사이언티픽 퍼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는 잘 안 보이는데, 어떤 아까 지구의 어떤 지질이나 해양, 대기 같은 그런 시뮬레이션 관련된 연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안 보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사이언스 같은 부분, 그러니까 작은 스케일의 어떤 머티리얼 사이언스에 관련된 연구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융합에 관련된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엑사스카이라는 우주론에 관련된 시뮬레이션 그런 스터디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엑사스카이 같은 경우는 우주론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최종 목적은 다크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씀드리면은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등 초기 우주, 그다음에 현재 우주 팽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알고 있지 못하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러한 물리량들을 어떤 계산하고 알아보는데 주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사스카이 같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 오크리지의 프론티어 그 안쪽에 이제 그 연구 그룹이 있는데요. 그 연구 그룹에서 현재 갖고 있는 거는 그런 중력을 주로 계산하는 엠바디 라그랑지안 코드인 HACC라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CFD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하이드로다이나믹스를 풀 수 있는 오일레나 AMR 코드인 익스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좀 보유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크게 세 가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겠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거대 엠바디 중력 시뮬레이션과 그 다음에 매우 큰 하이드로 CFD, 우주론적 CFD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약간 중간 정도의 고분해능을 갖고 있는 하이드로 시뮬레이션을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미국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 우주 탐사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데지나 스피어X, LSST나 CBS4 같은 그런 거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들의 사전에 피저빌티 스터디라든지, 그다음에 관측 플랜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전 분석을 해보고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종 목적은 이제 여러 가지 암흑 물질이 어떠한 입자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공간이 어떠한 에너지, 암흑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론 연구를 위해서 엑사스카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우주를 가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38억 년 전에
그 어떤 그 미시적인 양자 요동이 생기는데 그 양자 요동이 현재 우리가 관측한 우주 거대 구조,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하는 거는 우주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측을 하면 은하가 수천 개 있는 은하단이나 은하가 없는 은하 보이드, 은하가 없는 우주 보이드, 그다음에 은하들, 그다음에 뭐 우리 은하 같은 경우는 안에 나산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상성단, 상계성단 그런 것들을 뭐 이루는 아우르는 말인데 그게 전부 그냥 어디서부터 기원을 하고 있냐면 138억 년 전에 양자 요동, 우주가 굉장히 뜨겁고 작았을 때 그때 공간에서 양자 요동에서 어떤 에너지가 튀어나오는데 그런 것을 양자 요동의 그런 여러 가지 성질에 의해서 그 발생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물질의 요동, 에너지 요동이 지금까지 자라온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로 이제 중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큰 데서는 서로 클러스터링 심해져서 모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이드로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별 탄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가스들의 그 가열과 냉각, 그다음에 뭐 AGN, 특히 이제 여러분이 최근에 뭐 뉴스에서 가끔씩 나오는 슈퍼매스 블랙홀, 초고대 질량 블랙홀이 우리는 은하나 M87 은하에 관측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모라이트 시뮬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중력만 따지는 시뮬레이션이 있을 수 있고 그거 말고 중력뿐만 아니라 하이드로 다이나믹스, CFD를 푸는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두 것들을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각자 이제 중력만 계산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별 탄생이라든지 가스 쿨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를 다 그런 하이드로 다이나믹스를 아우르는지 그걸 보는 거 다 연구하는 거를 이런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력 시뮬레이션은 아주 뭐 간단합니다. 그 물질과 물질 사이에 뉴토니안 또는 우주 팽창을 속에 있었을 때 포화송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는지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주 팽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주 팽창에 관련된 항이 더 들어가서 여러 가지 중력, 뉴토니안 포스가 좀 복잡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 그림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처럼 저런 스트럭처가 보입니다. 우주의 스트럭처들이. 근데 우주 스트럭처는 굉장히 작은 건 아니고 굉장히 이거 큰 겁니다. 보통 여태까지가 뭐 12메가파섹, 메가파섹이라는 건 뭐냐면 밀리언 파섹인데요. 원 파섹이 빛의 속도로 3.26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은 크고요. 보통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보이는 것은 대체로 이제 갤럭시 클러스터, 은하단이라고 부를 수 만한 스트럭처들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굉장히 큰 그러니까 공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거기 안에 은하단뿐만 아니라 은하가 전혀 물질이 없는 우주의 공동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우주론적인 엠바디 코드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 세로축은 그 코드가 발표된 연도고요.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 칼럼으로 나와 있지만은 각각 칼럼들은 이제 엠바디 방법들에 대해서 종류가 다른 것 같은 것끼리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이렉트 엠바디로 하거나 아니면 PM은 이제 파티클 메시 방법을 써가지고 포화성 이퀘이션을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리가 있는데요. 포화성 이퀘이션을 가지고 풀면은 그리드 스페이스보다 더 작은 규모의 힘은 정확하게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의 힘은 트리 방법을 써서 힘을 보정을 해서 더 그 중력의 분해능을 더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중력을 더 분해능을 높이는 방법 중에 가장 선호되는 게 이제 트리 PM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드 스페이스보다 작은 스케일의 물질들, 그러니까 입자 사이의 중력을 트리 방법으로 어프로시메이션 해가지고 정확하게 구현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중간에 킴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키스티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HR1, 호라이즌 1, 2, 3, 4 이것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건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을 했던 스토리를 보시면요, 가로축은 그 해당되는 시뮬레이션 논문이 출판된 연도고요, 세로축은 이제 거기에 있는 입자의 수입니다. 해마다 보시면은
한 매 18개월마다 한 2배씩 정도 입자의 수가 커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수행했던 여러 가지 큐시티하고 공동으로 해서 수행했던 시뮬레이션들 쭉 나와 있는데, 여기 HRD라고 한 거는 가장 최근에 올해 초에 뉴런 시스템에서 했던 2.6조 개 정도 입자를 사용한 중력 시뮬레이션인데, 이게 했는데 이게 최고는 아니고요. 봤더니 중국에서는 뉴스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2020년도에 6조 개가, 그러니까 2조 개가 아니라 10조 개의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거기서는 이제 그 엑사스케일 아마 슈퍼컴퓨터에서 돌리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아직 논문을 발표는 하지는 않았어요. 또 그 중국에서 했던 그런 최대 시뮬레이션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하이드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플루이드 이퀘이션, 그러니까 팽창한 우주 공간에 있었을 때 플루이드 이퀘이션을 풀고요. 그다음에 그리드 셀 사이즈보다 더 작은, 또는 하이드로 파티클보다 더 작은 규모의 어떤 여러 가지 피직스 같은 경우는 서브그리드 피직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델링을 세워서 구현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이드로 다이나믹스를 넣고요. 그다음에 서브그리드 피직스는 여러 가지 가스 쿨링, 히팅부터 해가지고 슈퍼노바 블랙홀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다음 별이 어떻게 생기는지, 슈퍼노바 피드백, 에이젠 피드백 같은 것들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엠바디 코드의 발전의 역사가 좀 비슷하게 표현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나와 있는데, 앞에 그 각각 컬럼의 이름에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엠바디 방법이고요. 뒤에 플러스에서 뒤에 나와 있는 거는 하이드로 방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수행했던 거는 TPM하고 SPH 방법인 은하,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은하 코드를 2014년에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약간 퍼블릭 코드인 람세스라는 그런 하이드로 ART AMR AMR 코드가 있는데요. 그것을 좀 수정해가지고 오픈 MP를 집어넣어서 더 빠르게 해서 돌려서 호라이즌 넘5라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은하나 OMP 람세스라는 이러한 두 가지 우주론지 코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걸 해가지고 이제 수행했던 HR5의 크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가로축은 똑같은 연도고 세로축은 이제 앞에 숫자가 좀 많이 빠졌는데, 어떤 엘리멘트 사이즈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4라고 적혀져 있는 게 제가 만든 HR 호라이즌 넘 5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어떤 그러니까 스케일링 릴레이션처럼 시뮬레이션 사이즈가 커져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게 아직 24번째 제가 수행했던 시뮬레이션 최고가 아니라 약간 한 수백 페타플로스 정도급 되는 슈퍼컴에서 독일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이 하나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2023년 후반에 나온 시뮬레이션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마 현재 최고 시뮬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물론 이제 약간 사이언스는 많이 말씀을 안 드리고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크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시뮬레이션을 간략하게 언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거기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엠바디 코드는 굉장히 옵티마이즈가 잘 돼 있고 굉장히 상태도 좋은 상태인데, 이거를 엠바디 코드뿐만 아니라 하이드로 다이내믹스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코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레그 은하라는 새로운 하이드로 코드를 만들고 있고, 그거를 엠바디 코드 다 집어넣고 이런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에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코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 가속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랭귀지 모델 중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좀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코코스나 아니면 시클 같은 그런 랭귀지 모델들이 좀 있는데,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대부분 C++를 사용하고 있어서 제 원래 코드가 C로 되어 있는데, 아마
네, 그런 코드가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집어넣기 위해서는 코드 좀 변환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새로운데 어떻게 보면 시대에 발맞춰서 뭐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바디 코드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엠바디 코드는 트리 부분에서 시블링 트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포인터가 2개밖에 없는 시블링 트리를 쓰고 있고, 이걸 사용을 해서 어떤 리커시브한 트리워크가 아니라 난 리커시브한 굉장히 스트림라인된 그런 트리워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하이드로 코드는 지금 생각 중 개발 중에 있는데 그 라그랑지안 코드입니다. 그래서 각각 입자들을 어떤 그 보로노이 테스트를 사용해서 어떤 해당되는 입자의 주변에 보로노이 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로노이 셀과 셀 사이의 인터랙션을 인터페이스 사용해서 어떤 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레리안 컨트롤 발륨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진 않고 라그랑지안 컨트롤 발륨을 사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라그랑지안 컨트롤 발륨 사용하면은 이런 보로노이 서페이스 사이에 어떤 물질이나 모멘텀, 에너지의 그런 플럭스가 있다고 하지는 않고요. 이런 보로노이 그런 셀 자체를 어떤 그 고무풍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을 해가지고 그런 보로노이 셀과 셀 사이에 어떤 하이로 다이내믹스를 푸는 방식으로 지금 코드를 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디컴포지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에서는 굉장히 CPU도 많고 MPI 랭크도 많은데 여기 도메인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가장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2차원의 엣인데, 저런 2차원의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점들을 내가 사용하는 이심을 사용하는 점들입니다. 입자인데 다 찍은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도메인 디컴포지션 나누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6개의 MPI 랭크를 사용했을 때 주로 제가 사용한 거는 리커시브한 케이스 액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 이 전체 도메인, 그러니까 색깔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 도메인이 나왔을 때 2의 4승계의, 그러니까 16개죠. 16개 MPI 랭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소수가 2가 4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2개씩 계속 섹션을 해서 쪼개나가는 방법으로 하이라키컬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첫 번째 K 섹션, 그러니까 바이 섹션을 이렇게 쭉 나누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누고, 이것을 각각 레벨별로 들어가서 디바이드 앤 컨커 있는 방식으로 해서 도메인 디컴포지션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를 이용해서 이 방법으로 해서 이제 다른 지금까지 이런 천문 우주 분야의 시뮬레이션에서 채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메인 디컴포지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보통 이제 가장 흔하게 쓰는 건 페아노 힐버트 도메인 디컴포지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스페이스 필링 커브를 가지고 3차원 스페이스를 1차원의 어떤 선으로 투영을 합니다. 투영을 해가지고 그 선상에서 도메인 디컴포지션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이제 물론 수학적으로 간단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굉장히 MPI 랭크가 많을수록 굉장히 느려지고 도메인 디컴포지션 로드 밸런싱이 많이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런 좀 단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는 이런 가장 간단한 G 디렉션 도메인 슬랩에서 그냥 한쪽 디멘전으로 자르는 방법,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 리커시브 K 섹션 방법을 쓰면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리커시브하게 자르기 때문에 도메인 디컴포지션 하는데 시간이 좀 적게 들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리커시브하게 하기 때문에 각각 도메인의 로드 밸런싱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과 도메인 사이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도메인을 채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하는데, 여기 장점은 만약에 16개 CPU MPI 랭크가 있을 때 그 안에서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경우를 이런 식으로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은 데이터를 어느 한 도메인, 로컬 도메인에서 임의에 따른 로컬 도메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정말 잘못 짜면은 16개 CPU MPI 랭크가 있으니까 원투원
그 커뮤니케이션이 15번을 해야 되잖아요. 각각 그 랭크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총 4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어떤 이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프로블럼 사이즈는 똑같은 이제 스트롱 스케일링 릴레이션 퍼포먼스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일리 큐브의 그리드 셀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러한 엠버디를 돌렸을 때 이 도메인 디커버션을 사용해서 돌렸을 때 얼마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워크락 타임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MPI 랭크가 128 정도 한 100 정도 되면 약간 퍼포먼스가 떨어지지만은 이 안에도 약간 퍼포먼스를 높여야 되는 부분도 약간씩 있어가지고 좀 파인 튜닝도 많이 하고 도메인 디컴포즈에 있는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면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그 엑사 스케일링은 아니고요. 그 활용 고도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다윈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약간 제가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슈퍼컴 그 키스티 슈퍼컴 6호기에 물론 엑사 스케일링이 아니고 한 500 페타플롭스 정도는 되는 슈퍼컴퓨터가 내년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거기서 돌아가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코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좀 하고 뭐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제가 이제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람세스 코드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돌려보겠다 해서 지금 우리나라 15분 정도의 박사님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슈퍼컴에서 병렬 방식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고 생각하고 있냐면 오픈 ACC 방법을 사용할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람세스 코드의 소스 코드를 다 고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가 왔을 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주 크게는 3가지 프로젝트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쓰고 보니까 미국의 프론티어 슈퍼컴에서 하고자 하는 그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다 가제고요. 이런 정도 거의 비슷한 그다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주 제일 큰 우주 전체를 커버하는 중력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하나만 수행한 게 아니라 그 멀티버스 시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우주 모형이 조금씩 다른 예를 들면 현재는 우주 상수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우주 상수인지 아니면 어떤 다이나믹한 암흑 에너지인지 그런 모델들을 여러 가지 좀 하고 있는데요. 관측적으로는 우주 상수라기보다는 약간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암흑 에너지라고 좀 관측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처럼 여러 가지 약간 좀 현재 가장 선호되고 있고 사람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우주 전체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다음에 그거를 관측하고 비교해서 실제 우리 우주의 어떤 암흑 물질 또는 암흑 에너지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도 굉장히 큰 하이드로 시뮬레이션 수행하겠다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러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하고 초기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우주를 물질 분포를 관측을 해가지고 그것을 초기 조건으로 과거로 보내서 초기 조건 삼아서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뭐 어떤 식으로 상호 작용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화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보고자 하는 것을 세 번째 프로젝트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재는 미국 선진국 같은 데는 이미 들어와 있고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또 들어올 예정이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슈퍼컴 6호기하고 7호기 정도에서 아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